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오늘은 이제 굉장히 FOMC라는 주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금리 목표 범위를 4.25에서 4.5%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25bp를 결정했고, 또한 지난 9월에 이어서 세 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11월과 조금 달랐던 점은 이번에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클리블랜드 연준의 이 베스 해맥 총재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의 베스 해맥 총재이고요. 이번에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판단했으며, 또한 경제 전망 자체를 좀 불확실하다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나타날 경우 이렇게 또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좀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연준의 이 SEP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이제 중간값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간값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GDP 성장률은 2025년 9월에 했던 전망치는 2.0%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2.1%로 조금 더 경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반대로 27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가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0.1% 조금 안 좋게 바라보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모두 1.8%로 정도로 이제 상정할 것이다라며 이제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실업률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연 단위로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 전망 같은 경우 이제 9월에는 4.4%를 전망했지만 이번 12월에는 4.3%로 오히려 실업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나타났는데요. PC 같은 경우 2025년 9월에는 2025년에 2.1% 정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헤드라인 같은 경우 오히려 25년도에는 2.5%로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의 기존 예상치보다 0.4%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이 크넌 PC 역시도 9월에는 2.2 하지만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2.5%를 예상을 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굉장히 조금 더 0.3%라는 꽤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인 0.1% 높은 수치와 그다음 0.2% 높은 수치를 전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은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을 조금 더 높은 물가, 그리고 낮은 실업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경제 성장률로 더 이제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두 변화를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9월에 2.9%의 금리를 전망을 했지만 12월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 3.0%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고, 단기적으로는 25년과 26년 모두 9월 예상치보다 0.5% 증가한 25년도는 3.9%를 예상하고, 또한 26년은 3.4%를 전망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리를 기존 예상치보다 이렇게 0.5% 증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25년도 금리 인하 전망은 이제 두 차례로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조금 더 연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지난 9월에 전망했던 점도표이고,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이 이번에 12월에 전망한 점도표인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금리 중간값이 이렇게 상승한 것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 전망치 자체가 이렇게 기존보다 50bp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지난 CNBC, 바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CNBC 페드 서베이에 보면은 이미 이번에 2025년도에는 두 번만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여줬던 이 금리 인하 25년도의 두 차례 전망은 시장의 예상치를 좀 컨센서스에 인라인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놀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9월 예상치에 대해서 델명의 위원이 25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좀 전망을 했지만, 오히려 25년도에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을 전망한 위원이 한 명 있었고 또 한 차례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전망했던 위원도 3명이나 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시장의 어떤 경제 성장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S&P를 보면은 경제는 시장의 9월에 예상한 것보다 좋고 실업률은 9월에 예상한 것보다 낮으며 또한 물가는 9월에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과연 이 페드의 25년 두 번만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이제 의문을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현재 CME 페드 워치 2를 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1월에는 2025년도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단 한 차례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차례 예상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9월에는 10%, 10월에는 20%, 12월에는 30% 정도로 이제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현재까지 이렇게 높은 이렇게 페드가 예상했던 이 두 차례 인하 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한 차례 인하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Q&A 세션에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또 커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현재 Q&A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 파월은 추가적인 노동시장 냉각을 막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실업률이 9월 예상치인 4.4%보다 낮은 4.3%를 예상했는데, 물론 현재까지 이제 노동시장이 조금 더 냉각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냉각이 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조금 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이유는 되겠지만,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려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이에 따라 굉장히 급등하는 오히려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2025년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율 폭이 당연히 작을 것이라는 이 업데이트 예측을 내놓은 데에 따라 수요일에 장기 국채를 좀 트레이더들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였고, 10년물은 이로 인해 10.9bp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7.8bp 상승하며 각각 이제 5월 31일과 5월 30일 이후 가장 이제 높은 수준으로 조금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기채, 그다음 뭐 중기채, 그다음 장기채 모두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ETF들은 이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시장 주가 역시도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가리지 않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Q&A 세션에서 이제 기자가 이제 비트코인 혹시 보유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이제 의회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연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하면서, 이 소식에 따라 이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10만 달러 밑으로 잠시 동안 이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지금은 현재 다시 10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S&P 500에서 좀 유일하게 상승한 이 산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S&P 500 맵을 보면은 모두 다 빨간데 이 한 곳만 굉장히 파란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 PBM, 보험사 이 기업들인데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CEO가 이렇게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전반적인 이 PBM 업계들이 이렇게 상원에서 굉장히 이런 PBM 약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는 굉장히 또 이번에 있었던 어떤 법안, 특히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조금 이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 더 펌핑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PBM들 주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센틴, 시그나, CVS 헬스, 엘레반스 헬스, 휴메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이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이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 더 상승시켰던 이 원인으로는 바로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초당적 예산 합의 결과입니다. 이 PBM이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PBM이 제약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일부를 가져가지 않고 100% 고용주 건강보험에 전달하도록 강제하고, 이 메디케이드에서 PBM이 약국에 환급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약값을 청구하는 관행인 이 스프레드 프라이싱을 금지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미 PBM 같은 경우는 이 리베이트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의 그냥 법안 강제라면 이 PBM이 가지고 있는 핵심 수익 구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도 이런 미들맨들을 굉장히 죽이겠다,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규제 강화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은 이번 조치가 앞으로 더 광범위한 개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빨간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유일하게 파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번 정책이 PBM 업계의 어떤 정리 이벤트에 가깝다라고 평가하며 분명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위험은 남아 있지만 이제 실질적인 리스크는 낮다라고 언급하며 다시 한번 오늘 되게 안 좋은 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랐던 산업인 이 PBM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